그 어느 때보다 울산의 현실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때 울산의 대기 환경의 질은 과연 어떤지 최성득 교수 연구팀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용량 대기시로 채취기라고 해서 이제 미세먼지와 그리고 이제 기체상에 있는 물질들을 포집할 수 있는 장치고요. 미세먼지 시로 채취용 필터를 이렇게 깨끗하게 저희가 구운 상태에서 여기 해당 장비에 장착을 하여서 모여진 미세먼지를 저희가 필터 제기 전 후의 무게를 차이를 이용하여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이 지난 예. 필터를 이제 수거를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24시간이 지난 필터제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 와. 보시면 여기 채취 안 된 하얀 부분하고 채취된 부분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차이가 뚜렷이 납니다. 자, 보이십니까? 하얀 필터지가 하루 사이에 진한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와, 심각하네. 실제로 울산 시민들이 이렇게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자, 미세먼지에 관한 팩트체크 보통 들어갑니다. 이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 많이 발표되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되고 환경부에서 이제 매일매일 발표를 하는데 보통은 그 농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예. 뭐 많은 유해 물질이 같이 혼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울산은 워낙 이제 공업 활동이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독성 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뭐 중금속의 비율이라든가 뭐 다원 방향족 탄화수소, 발암성 물질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잔류성 오염 물질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울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만약에 뭐 미세먼지 농도가 낮더라도 이러한 유해 성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농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 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로서 이 비상 저감 조치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대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감이 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의 배출이 공업 지역에서 배출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관공서 뭐 차량 이부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울산은 상당히 낮습니다. 수도권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수도권은 뭐 당연히 그럼 효과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 저감 조치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치 자체가 각 지역별로 그 원인이 다른데 처방이 똑같은 약을 쓰니까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각 거죠? 도시별로, 지역별로 거기에 맞춤형 어떤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뭐 처방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교수님 연구자로서 울산에 꼭 맞는 그 연구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울산에서는 미세먼지 중량 농도, 농도 자료는 도시대기 측정망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을 알게 되면 성분? 이 미세먼지가 어느 공장에서 왔는지, 선박에서 온 건지, 자동차에서 온 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기초 자료가 울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정책 방향, 이 방향은 어떤 쪽으로 세워야 좋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지난 1980년대, 90년대에 미세먼지가 평균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걸로 좀 오해를 하시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엄청나게 개선됐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4년, 5년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답보 상태인 거죠.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산업 그 구조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기존의 어떤 연료 규제 정책은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친환경 연료, 에너지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체가 주로 미세먼지
그 배출원인데 기업체들의 어떤 환경 윤리 의식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윤리 의식이 많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울산에서도 물론 시행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울산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울산의 미세먼지 성분에 맞는 저감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예, 예. 다른 지역이 모두 동일하게 그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닌데 똑같은 그 실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공단이 많은 특성이 있는 울산은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서울처럼 차량 이부제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산업 수도의 메카라고 말하는데 우리 최승덕 교수의 인터뷰 말미에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환경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다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 기업들의 환경 윤리 의식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